팟빵 오리지널. 세상 단 하나의 정답은 없다. 세상 모든 고민을 말하고 나만의 맞춤 솔루션을 선택하는 시간. 국내 최초 상담 배틀쇼 1위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사라 고민 상담 주식회사의 김보들입니다. 자, 오늘은 고독 관련된 사연이 도착을 했어요. 정말 이분이 둘 다 고독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인데요. 컨셉으로만 고독하게 술 마시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고독하게 혼자 술 마시는 고독한 애주가 애나님 모십니다. 술을 아주 조금 많이 좋아하는 여자랍니다. 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제가 프로기 때문에 네. 고독 사연이기 때문에 고동색을 입고 왔어요.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고동안 허왔나요? 알겠습니다. 자, 고독한 남자, 그만 고독하고 싶은 여친 모집 배로이님 모십니다. 네. 님이 입장하셨습니다. 로이예요. 요새 고독의 상태 그레이드는 어느 정도신가요? 저는 약간 좀 폭발하기 전 단계. 폭발 직전. 그렇죠. 고독이란 것이 폭발했다. 그렇죠. 예. 딱 해서 막.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추스리시나요? 그 폭발을. 안 추스립니다. 터뜨려요? 그렇죠. 어제 그래서 네. 어떤 뭐 공중파 MBC 네. 유튜브를 3시간을 쉼없이 떠들었어요. 거기서 터뜨리셨구나. 그렇죠. 입으로 고독을 풀고 계시는. 그렇죠. 네. 이게 털어줘야지. 자, 오늘 특별한 게스트가 무려 2명이 야. 나오시는데요. 모시기 전에 우리 피드백부터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남편이 잘 안 씻는다는 분 있잖아요. 네. 그분이 보내주셨어요. 안나 언니, 제가 타로를 믿지 않건만 카드 해석해 주실 때 섬찟했습니다. 전 과학을 믿는 사람인데 방송 후 타로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워졌어요. 그 정도야? 네. 그다음에 감각님이 그때 나오셨었죠. 네. 감각님, 혹시 제 남편을 알고 계신가요? 중간중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여기부터부터 약간 감동이에요. 남의 입을 통해 은근히 전달하는 방법도 분명 통할 거라는 걸 잘 알아요. 근데 제 눈에 남편은 자신이 상처받지 않으려고 온몸에 강철 방어막을 두르고 주변 사람들을 상처 주지만 그 속엔 굉장히 상처받은 소년이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제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똑같이 행동하는 것 같아서 안 하려고요. 진심으로 남편과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게 되는 날을 기대합니다. 그래. 자, 다음 김보들님. 네. 시간을 달리는 소녀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제가 그 영화를 좋아했던 건 늘 현실 도피하고 싶은 저에게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이 잠시나마 행복한 상상을 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에요. 네네. 근데 보들님이 말씀을 듣다가 깨닫게 된 게 있는데요. 제가 그 영화의 결말을 정말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은 이제 성장한 마코토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할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뀌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 나도 제일 싫어. 해피엔딩.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하고. 그래서 네. 저는 이미 제가 제 문제를 잘 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난 베로이님, 일사라에서 너무 날카롭게 사연자분들을 분석해 주셔가지고 제게도 쓴소리 해주실 줄 알았는데 저희 엄마처럼 뭘 좀 배워라, 인생을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부부 문제를 상담드렸지만 본질적인 건 결국 제 자신이 문제라는 거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별은 베로이님과 김볼드님께 드리겠습니다. 아이씨. 이마이죠, 이마이. 좋은 얘기 내놔. 안나님 위로가 많이 됐어요. 감사해요. 예, 알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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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애나가 15개, 네, 그리고 우리 로이님, 로이배 17개. 17개, 그리고 보들이 7개, 17개입니다. 네,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정도면 따라잡을 수 있겠어. 자, 이렇게 감사한 피드백까지 정리했고요. 드디어 이제 게스트 두 분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자, 이분이 여기서 제가 처음 뵀는데 여기서 뵐 줄 몰랐네요. 늘 TV로만 보던 그분. 네, 개콘의 간판 개그맨에서 현재 연극 제작 겸 죄송해요. 연극 저기요 네. 죄송한데 다시 할게요. 자, 정신 차려. 저 긴장하고 있으니까 자, 네, 다시 정신 차려. 해주세요. 네. 개콘의 간판 개그맨에서 현재 연극 제작자 겸 연극 배우로 인생 2막을 시작하신 브라우니 견주, 네, 개그맨 정태훈님 모십니다. 하이 헬로 안녕. 네. 내가 여기 왜 왔지? 어떤 문제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여기 팟빵 영어로 하면 팟브레드.
POD. 뭐?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정태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오랜만에. 아, 이거 브라우니 이게 뭐야? 아, 뭐야, 브라우니 어디다 두고 다른 개를 입양을 했어요. 아니요, 제게 아니에요. 팥빵개예요. 아, 그래요? 예, 예. 팥견입니다, 팥견. 귀엽네. 팥견. 눈알이 진짜 같네. 인형인데. 두 분이 인연이 어떻게 이제 개콘에서. 한기수 선배님이에요. 네. 네, 원래 이제 한기수 선배님이 좀 제일 깐깐하게 이제 후배들을 좀 이렇게 하는데. 근데 원래는 저희랑 같은 동기였어요. 맞아요. 시작을 같이 했어. 근데 안내가 이제 외부 손님으로 들어와가지고 특채. 뭔가 저희 기수에서는 뭔가 좀 시기 질투의 대상이었죠. 워낙에 잘했으니까 안 되겠다. 내려야겠다. 눌러야 되겠다. 그래서 실력으로는 못 누르니까 연합을 해가지고 비로소 조금 눌러가지고. 아니야, 근데 그게 또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못 끼니까 그냥 내 쿠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24기를 다시 시험을 봤죠. 지금 와서 생각하는데 진짜 좀 미안했지 그때. 미안할만 했어요. 그치. 네. 왜냐면 근데 저는 또 늦게 개그맨이 돼가지고 네. 저 살 길이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네, 맞아. 네, 지금 맞아. 31살이 돼가지고 다 이해해. 안 어른이잖아 이제. 다 지난 일이잖아. 그럼. 뭐 싸웠어요? 예? 아, 그러니까 차라리 치고받고 싸웠으면 어디가 낫지. 이기지? 낫지. 시원하기라도 하지. 근데 됐다. 근데 안나 그날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신인들이라 코너가 없는데 나는 뭐 코너를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막 시기도 너무 많이 나고. 맞아요. 막 그랬어요. 왜냐면 먼저 뽑혔는데 난 나중에 굴러온 돌이 코너를 하니까 얼마나 열받았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서 잘못한 거야. 위에서 그런 체계를 그렇게 하게끔 만든 거잖아. 위라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아, 그 갓! 신은 나한테 욕을 못하니까 인간들은 나를 PD를 해코지할 수 지적하지 있지만 마시고. 신은 나에게 해코지할 수 없어. 요거 짧게만 얘기해 주세요. 연극 배우 정태우. 아 사실 제가 5년 정도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연극 배우로 제 인생을 산다기보다는 저는 지금까지도 계속 개그맨 정태우로 살고 있는데 네. 무대라는 공간 이제 왜 개콘에서 하면 7, 8분 정도 되고 뭔가 좀 검증해야 되잖아요. 뭐 자유롭게 좀 하고 싶고 개그맨들의 달란트가 굉장히 많아요. 안나를 비롯해서 진짜 너무 많은데 그 표출할 곳이 고작 딱 그 무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무대를 만들자. 그래서 자유롭게 좀 하자 해가지고 지금 5년 정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또 재밌어 해주시니까. 요건 착하게 얘기한 거고 개콘 할 때 거의 다까 아이디어를 가시 문제. 힘이 문제야.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개콘에 했을 때 솔직히 그러니까 아이들 다 까요. 10개 가져가면 5개 까. 이 팟빵 안에서 안나가 이렇게 표출하잖아요. 자기의 그 감정이나 모든 것들을. 여기가 무대 저도 나의 이 무대. 소극장이 나름의 팟빵 무대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표출할 수 있게끔. 너무나 기분 좋아요. 근데 이제 힘들긴 네, 똑같아요. 연극 무대. 또 이게 제작자가 되니까 또 힘든 게 있는 거야. 제작자는 힘들어. 예전에 PD들을 욕했거든요. 화장실에서. 제가 약간 그런 입장이 되니까 아, 왜 조금은 또 알겠어. 연극 배우들이 선배를 화장실에서 욕해요? 대놓고 해. 네가 뭘 하냐. 만만하네. 개그맨 불러놓고 웃기지 말라고 만만한 연기하라니까 뭘 하냐고. 맞네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저는 근데 우리 정태호님 네. 되게 미안한 말인데 여장한 모습이 너무 또 사실 네. 제가 여성성이 굉장히 짙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너무 네, 굉장히 짙고 예전에 뭐 사연에 뭐 앉아서 소배를 보내 이런 거 뭐 서서 보내 전 무조건 앉아서 보고 되게 여성성 손도 많이 쓰고 이렇게 같이 하고 뭐야 뭐 이렇게 그래서 애들이 남자들이 좀 싫어하고 오히려 여자 친구들이 많아요. 맞아요. 여자 동생들도 엄청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고 그 호흡하는 법을 알아요. 끝나는 말 같이 따라하면 되거든요. 그랬잖아. 그랬어. 뭐 그러니까 그러면 되게 남자들은 근데 그냥 아이고 야 당구나 치러 가자 이러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남자들이랑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남자는 그냥 몰라. 술도 안 먹고 생각이 똑같아. 정점은 딱 거기야. 그거 게임도 하나를- 안 해. 게임도 안 해. 안 하죠. 오, 맞아. 소소하게 십자수. 맞아. 뜨개질. 생활 소리도 나오고. 예. 너무 좋아하고. 네. 예. 아우 너 갑자기. 네, 아유, 너무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분도 이렇게 길게 토크가 풀릴 줄 모르겠으나 길게. 네, 부끄러워하고 계신 네. 사적인 서점 책방 운영하시면서 사람들의 고민을 이분은 책으로 처방해 주십니다. 네. 책으로 처방해 주시는 책 큐레이터 정지혜 대표님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너무 뒤어가지고 네. 막 소개 잘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네. 근데 왜냐면 개그맨은 많이 어느 이길 수 정도 없어요, 저는. 좀 네. 쳐줘야 되거든요. 예. 저 부담스러워요, 저희도. 저도 항상 떨어요, 팟빵 올 때. 항상 시험대 위에 있는 거 작도 위에 있는 것 같아. 나를 항상 알았어. 긴장하게 만든다고. 네. 자,
네, 자, 우리 대표님. 네. 사적인 서점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사적인 서점은 보통 저희가 서점 생각하면 내가 직접 가서 읽고 싶은 책 고르는 걸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예약을 일단은 하셔야 되고. 아, 서점에요? 올 때 예약을 하셔야 되고, 1시간에 1명 손님만 받아요. 원 테이블 그런 개념이. 네네. 그래서 이제 방문하시면 저랑 1시간 동안 이렇게 1대1로 얘기를 나누고, 손님이 이제 뭐 그때 고민 얘기도 하시고, 뭐 사는 얘기도 하시고 해주시고 돌아가시면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해가지고 그분한테 맞는 책 한 권이랑 그 은영님 해주셨던 것처럼 손편지를 해서 보내드리는 서점이에요. 우와, 대박. 너무나 우리 프로랑 딱 맞는 말씀이세요. 거기 알바로 네. 안나의 타로를 끼워 놓으시는. 아니, 근데 손님들이 안 올 것 같아. 나 너무 시끄럽다고. 아 근데 제 인사소개가 너무 달라가지고 괜히 잘못했네. 아니야. 누구 하나 이제 맞아요. 통째 드러내고. 각자 영역이 있는 거야. 맞아요. 아 이거 너무 차분해져가지고. 아, 저 약간 괜히 전 영화로 이거를 네, 하고 해결하고 계시잖아요. 있는데 너무 힘들거든요. 컨셉 괜히 잡았다 싶은 생각 들 정도로 사실 고르기가 너무 매칭되는 거 고르기 어려워서 네. 어떠세요? 딱 매칭되는 걸 고르는. 저는 오히려 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일을 한 거여서 책 고르는 건 오히려 좀 쉬운 것 같아요. 저는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억지로 하고 영화를 놨잖아. 실패한 영화 감독. 팩폭했어 방금. 실패했거든요. 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아닙니다. 그 실패라는 단어에. 근데 전 처음으로 약간 일사라는 좀 저한테 되게 어려운 미션 같았어요. 진짜요? 네, 지금까지 약간 고르기 어려운 적이 잘 없었는데 일사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럼 일주일에 시간을 드리면 책을 예약하고 가시면 진짜 실제로 해주신대요. 거의 근데 정신과네요? 아 근데 그렇지는 또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좀 약간 저는 사자 같아가지고 뭐 심리학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건 당연히 아니지만 네. 뭔가 마음의 병이 있으신 분들이 정신과 가기는 좀 부담스러워.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 열었던 이유가 책을 너무 좋아하고 저 서점에서 일을 할 때 저는 손님이 책을 사면 너무 말을 걸고 싶은 거예요. 저도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되게 신기하다. 그럼 혹시 MBTI가 E로 시작하시나요? 네, 이해요. 오, 아닌 것 같은데. 난 의외로 첫 아니잖아. 모습에 좀 감추고 있는데. 네, 그래서 내가 만드는 서점은 아예 나랑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걸러봤자 만들자. 자기 욕구 충족하려고. 네, 맞아요. 사리 사요. 그래서 내 TMI를 아이인 분들이 잘 못 오세요. 왜냐면 처음 보는 사람이랑 1시간 얘기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주소가 어떻게 돼요? 그건 나중에 물어봐요. 나중에. 아니 저도 방송 해보는 거예요. 뭔가 저도 전해드려야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한 즐거운 시간 좀 너무 기대가 되고요. 오늘 상담 또 어떻게 풀어갈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컨셉이에요. 랄랄랄랄랄란. 네, 상담 콜 들어왔습니다. 전화 돌려드릴게요. 저는 수도권에 살며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이자 6살 아들을 둔 엄마이기도 한 38살 여자입니다. 어떤 컨셉이죠? 아니 내가 전에 걸 들어봤더니 너무 평범하게 읽더라고 내가. 좋아요. 정신 좀 차려야겠다. 네, 텐션.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별 문제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잘 살다가도 한 번씩 종 맞은 것처럼 가슴이 뻥 뚫리고 공허해지는 고민이 있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성향상 사람 사귀는 걸 굉장히 조심히 하는 타입입니다. 여러 명을 만나기보다는 지내보면서 나와 맞는지 파악하고 맞다고 생각이 든 한 친구와 깊고 오랜 우정을 맺는 타입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 친구들은 저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 친구들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고등학생 때부터 3년 내내 같은 반을 하며 교환 일기까지 쓰던 단짝 친구가 있었습니다. 졸업 후 각자 대학에 가고 나서는 한두 달에 한 번씩 보다가 각자 사회생활을 시작하고부터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보면서 지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는 제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으면 만나자는 말을 하지 않고 매번 약속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재작년 한 번은 요즘 어떻게 다냐? 저녁이나 먹자. 그래, 그러자. 근데 약속날 며칠 전 친구가 미안한데 우리 만나기로 한 날 나 일하는 어린이집에 엄마들이 집들이 오기로 해서 안 될 것 같아.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날짜 다시 잡자. 제가 선약이었는데 이렇게 취소당하니까 힘이 빠지고 화가 나기도 하고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전 연락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친구도 하지 않더군요. 그렇게 관계는 끊겼죠. 또 한 명 친구는 4년 내내 붙어 다니던 친구가 있었는데 졸업 후 제가 먼저 취업을 하게 됐고 친구는 짧은 인턴과 취준을 오가면서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시기에 저와 삐걱거렸던 것 같습니다. 저도 첫 사회생활에 적응하느라 몸과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친구는 저에게 하루에 수십 통의 연락을 해오며 본인의 사소한 감정 변화까지 공유하길 바랬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연속 톡이 오면서 있잖아. 나 법수장 가는데 대학교 다닐 때 왜 있잖아. 그 좋아했던 공유 오빠 선배 봤는데 나 설렜잖아. 나 결혼만 안 했어도 막 꼬셔 막 이래요. 아 그래? 신기하다. 그거 나 어제 꿈을 꿨는데 있잖아. 내 친구 정은이 있잖아. 걔네 지금 불이 난 거야. 화를 타는 거야. 좋은 꿈인가 아닌가? 뭔가 나 막 이래. 너 왜 이래? 뭐 여기서 개그 꽁트 코너 유행어가 나왔어 벌써. 개그맨이잖아요. 왜 이래? 네. 맞아. 막 요즘에 그잖아. 왜 나 인턴 같이 하는 애 있잖아. 걔 누구지? 걔 있잖아. 걔 유학 갔다 와서 영어 되게 잘하는 애 걔 있잖아. 걔 영어 잘하는데 되게 부러웠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집도 완전 빵빵한 거야. 빵빵해도 너무 빵빵한 거야. 근데 걔가 스스로 지가 잘난지 안다. 짜증나. 막 눈 때려 막 이래. 학생일 때는 이런 얘기도 다 받아줄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저는 그런 거 뭐 신경 쓰지 말고 너 정직원 전환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노력을 좀 해. 저도 모르게. 재미없어. 저도 모르게 좀 차갑게 직원을 날렸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그 친구는 저와의 연락을 점점 단절했고 저의 2-3번의 사과가 있었지만 알겠다고 하면서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그 친구와의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환멸을 느꼈던 사건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입사 동기 중에 친하게 지냈던 언니였는데요. 쉬는 시간에 같이 커피도 마시고 수다 떨면서 점심도 종종 같이 먹고 회사 쉬는 날 가끔 같이 쇼핑도 하는 사이로 전 사적으로 친한 사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각자 가정이 생겼고 근무지가 서로 떨어지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연락이 좀 뜸해졌지만 서로 생각하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언니가 퇴사한다는 소식을 다른 동기를 통해서 듣게 된 거죠. 심지어 퇴사 전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을 모아 저녁 모임도 몇 차례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전 그 언니한테 퇴사한다는 소식을 듣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언니에게 여기서 여자가 뭐라고 했을까? 네, 여기 사연자가 언니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를 저희 같이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궁금해. 네.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선배님. 빠졌어. 이런 거예요. 네. 자, 겉보기에는 그냥 무난하고 평범하게 사시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한 번씩 총 맞은 것처럼 뭔가 뻥 뚫린 공허함이 느껴진다라고 현대인들 분들 중 이런 분들 서점에도 좀 많이 오실 것 같고. 맞아요. 네. 근데 이 가슴이 뻥 뚫리는 거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한 번쯤은. 네.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원래 뻥 뚫리는 거는 몇 달에 한 번씩 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항상 디폴트로. 그쵸. 저도 그래요. 항상 우울함이 아래 깔려있기 때문에. 늘 뚫려 있으니까. 크게 차이. 맞아. 그 정도의 차이야. 맞아. 이게 약간 우리가 과거처럼 시골 마을에 살고 사람도 몇몇이 없어서 혼자 있는 게 또 익숙하고 이런 시대에 살면 모르는데 사회에 나와서는 막 이렇게 만나고 다니다가 집에 왔는데 혼자고 이게 간극이 좀 커지니까 맞아. 좀 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개그맨들은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보셨겠지만 이런 느낌의 정태호 씨. 이런 느낌 뭐죠? 아까 눈 때려봐 이런 느낌.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 50명 한 자리에 모여있단 말이에요. 학교처럼. 그러다가 지금 개콘을 안 하고 코빅도 안 하고 집에 있다 보면 진짜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간극이 진짜 커서. 이제 공연을 했을 때 막 재밌다고 막 와 너무 재밌어요 하고 딱 나가면 진짜 이거 그 노래야. 정말 진짜 연극이 끝나구나 뒤두두두 누나 이렇게 눈 한쪽 가리고 이런 느낌이야 진짜.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도 열심히 막 일하다가 딱 차에 있으면 뭔가 풀어지는 계속 이게 왔다 갔다 맞아. 텐션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막 그 우리 같이 범죄자들을 막 도적에 잡고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무실에 이렇게 뭐 서류 하나 던져주면 뭐지? 이런 느낌. 내가 하던 게 아닌데. 내가 하던 거 아닌데. 그러니까 막 이런 전원이 뚝 내려간 느낌.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네. 근데 이분 또 친구 관련돼서 사람 조심히 사귀는 성향이라서 여러 명보다는 이제 1명, 2명 이렇게 정해놓고 좀 오래 관계 맺는 타입이라고 하시는데.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할까? 이 사람들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이 얘기를 쭉 들을 때 이 사람이 뭔가 되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나는 너 친구야. 너는 내 친구가 되어야 해. 널 임명합니다. 널 임명합니다. 그런데 기사로 임명합니다. 그 사람은 그럴까? 아닐걸요. 그 사람은 그래 뭐 했는데 N명 중에 한 명. 계속 자기를 도구적 친구, 그러니까 친구라는 도구로 쓰면은 네. 그 사람도 충분히 알죠. 그 느낌이 그러면 똑같이 그만큼만 하다가 그냥 멀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 사연자분은 그걸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라는 것이 내가 사귀고 싶어서 되는 것 이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감정을 교류하는 것도 친구인데 네. 이분은 굉장히 도구적으로 생각해서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맞아요. 친구라는 게 나 쟤랑 친해져야겠다. 쟤랑만 놀 거야. 이게 아니라 얘기하다 말도 통하고 얘랑은 이런 게 잘 맞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모든 걸 한 사람이랑 다 하려고 하니까 가족도 아니고 가족도 지겨워 죽겠는데. 지겨우세요? 근데 저도 엄마가 지겨워. 저도 비슷하게 생각한 게 한 분한테 모든 역할을 다 그러니까요. 바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 그게 친구일까?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애완견으로 생각해요. 브라우니. 저기부터 네. 친구가 나는 여럿이 있는 타입이다. 나는 소수가 좀 있는 타입이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저는 친구가 많지 않고 많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친구들 맞춰주는 것도 힘들어요. 네. 성향이 각자 다 다르고 힘든데 어떻게 그걸 막 10명, 20명을 그렇게 하는지 그건 안 될 거고 나는 못해.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웃음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친한 줄 알아. 근데 사실상 그러진 않거든요. 저희가 약간의 비즈니스 관계도 조금 있고 그럼요. 또 살려고 또 애쓰는 발버둥도 조금 있고. 네네. 근데 진짜 친한 친구들이라고 하면 그냥 2년 뒤에 전화해도 그냥 바로 욕하는 친구들 있어요. 몇 명 있어.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저는 그냥 소소하게 그냥 섞여 있는. 네네 섞여 있는. 선배님 MBTI가 I예요, E예요 처음에? 저 사실 자꾸 MBTI 얘기하는데 전 그걸 잘 몰라요. 노안이어서 글씨가 안 보이거든. 근데 그림은 알아요. 그림은 알아? 네, 그림 어떤 초록색 그림인데 그럼 I인 것 같아. 탐험가 같은 그런 뭐지? 재기발랄한 이야? 재기발랄한 활동 재기 그거 같아요. 있어. 예. 다음 것들은 E라고 하면 돼요. 예, E라고 해요. E. 외향적인. 네. 또 다른 외향성인 우리 네. 정지 대표님.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제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래처분들이나 작가님들이나 손님들이나 근데 그 중에 마음 맞는 분들이 있으면 친구가 되고 해서 뭔가 친구 아닌 사람의 경계를 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맞아.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뭔가 기대를 하면 실망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만났는데 나한테 잘해야지 전화 많이 해야지 근데 안 오면은 괜히 그 친구가 나쁜 사람 같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하는 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얕게 흩어놓는 성향이 있는 분들도 있고 내가 쟤한테 꼭 이렇게 해줘야지라고 맨만 잡아놓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뭐가 더 좋고 뭐가 나쁜 게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성향이지. 근데 이분은 친구는 꼭 이래야 돼라고 하는 어떤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멀어진 세 가지 케이스를 한번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고등학교 내내 3학년 단짝이고 교환 일기까지 쓸 정도의 친한 친구였다고 하는데 연락을 좀 잡다가 이게 연락이 안 잡히면서 멀어지게 됐다라고 본인은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은 못 느끼는. 근데 저는 여기서 네. 미안한데 우리 뭐 이렇게 네. 했잖아요. 저 이거 거짓말이라고 봐요. 뭐가 변명이다. 네, 변명이라고 봐요. 저거 없다. 그거 모임이 없다. 만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얘기할지 몰랐다가 그냥 그래서 계속 핑계를 대면서 핑계를 댄 약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사연자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친구는 안 했던 건데 이분은 그렇게 안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된 건데 그게 불행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이게 사실 진짜 친구라면 약속이 안 잡혀서 흐지부지 연락 안 하고 1년, 2년 갈 수가 있는데 2년 만에 전화해서 야 보자 그럼 야 오늘 되는 데서 만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케이스는. 자, 두 번째 친구는 대학교 때 친구인데요. 계속 붙어 다니다가 취준하는데 빗으로 꽂았어요 이분이. 이건 정말 이 대사를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 정직원 전환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노력을 해라는. 화이팅. 이게 이제 공감을 원했는데 맞아요.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맞아. 나는 모르냐? 내가 지금 정직원이 중요한 거 난 몰라? 내가 더 잘 알지. 근데
나는 지금 위로받고 싶었던 거야. 저 같아도 정답이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집들이 만나고 못 만난다는 분한테는 막 만나자고 막 들이대고 하면서 이 친구가 들이대니까 왜 또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부분은 이해는 되거든요. 나도 이제 막 취업해서 막 적응하고 힘들 때 막 시도 때도 없이 오는 연락을 받기가 힘든 건 이해가 되는데 그 말을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나도 요즘 이렇게 적응하느라 힘들어가지고 잘 들어주고 싶은데 뭐 미안하다라든지. 예쁘네. 근데 이렇게 현실적인 노력을 해 이 말은 내 상황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게 사회 초년생의 그 회사에서 받은 그 짜증을 친구한테 푼 것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 사연자분이 공감할 수가 없는 거야. 본인은 그런 상황이 없었거든. 근데 저는 기론이랑 물론 지금 저는 사회 초년생은 아니지만 기론이랑 하루에 전화를 4번 정도 해요. 4통화. 사귀시는 거예요? 근데 4통화 정도 하고 사귄대요. 그리고 한 2시간 통화하면 이따 전화할게. 지금 나 주차해야 되거든.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것도 성향이 맞아야 그렇게 쿵짝쿵짝이 되는 거 같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4번씩 하다가 만약에 이제 그 기루가 통화를 안 하거나 못 받거나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내일 하는 거지. 아무렇지 않구나. 아무렇지 않아요. 아니 언니가 또 그래요. 언니는 전화 되게 잘 받다가 끊을 때가 있어요. 기루 언니는 언제냐? 음식 왔을 때. 끊어야 돼. 언니는 화장실 갈 때도 안 끊을 때도 있거든. 근데 밥 먹을 땐 끊어. 밥 먹을 때 입을 써야 되니까 먹는데. 언니 나는 이제 뭐 나 화장실 갈 때 끊으니까 서로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계속 서로가 그거에 대한 공감이 되니까 그러는 건데. 쿵짝쿵짝이 안 된 것 같아요. 맞아. 그럼 쿵짝쿵짝을 할 수 있게끔 오랫동안 그걸 안 했다는 거잖아요. 어쩌면 이 친구가 이렇게 부릉부릉한 게 그 뒤에 취업 얘기 같은 걸 하고 싶은데 너무 다짜고짜 내가 막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사소한 걸 얘기하고 기름칠을 좀 한 다음에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그냥 뚝뚝 끊어먹은 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자,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세 번째 관계에서 관계의 환멸을 느꼈다라고 표현을 해요. 관계 환멸을 느낀 사건은 입사 동기 언니인데 자기는 친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사연자분께서. 어쨌든 뭐 이 친한 정도는 뭐 이 언니만 알 텐데 그 퇴사 소식을 얘기를 안 했다고 굉장히 섭섭하지. 아니 그 모임을 불렀어야 되는데 모임도 안 부른 거잖아요. 환송회를 안 부른 거잖아요. 안 돼. 이건 안 돼. 근데 근무지는 같은 곳이 아니니까 사실은 눈에 안 보여서 까먹었을 수도 있고 좀 안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랬을 때 이 사연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선택지 4개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언니 서운하다. 카톡으로라도 말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해줄 수가 있어? 어떡해. 세 번째입니다. 이거 속마음. 내가 전에 실수한 게 있나? 먼저 연락해볼까? 네 번째도 속마음입니다. 나를 관계 유지할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지? 네,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뭐라고 이분께서 생각했는지 맞춰보기 위해서 사연자 프로필을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근데 보통 이제 프로필을 보내주시는데 이분은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냥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분 같은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바빴어요. 예. 바빠서 안 보는 게 아니라 영화를 선택을 안 해주시면서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설정 가득한 허구의 세계에 한두 시간 동안 저의 감정을 맡기고 싶지 않아서요. 되게 현실적인 것 같다. 본디 기분 나빠지거나 생각 많아지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해서 픽션을 싫어하시는 네. 사연자님 죄송하지만 저도 사연자님과 친구하고 싶지 않아요. 두 번째 드라마도 마찬가지 이유로 안 골라주셨는데 좀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굳이 꼽는다면 현실감 높은 회사 생활을 다룬 프로듀서나 막대먹은 영애씨 정도가 볼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네. 그러니까 사연자분이 이상한 게 아니라 나랑 안 맞을 것 같아서. 감정선이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결이 좀 다르죠? MBTI T에 해당되는 감정선이 T가 그건가요? 죄송한데 풀어서 얘기 안 할 거면 MBTI 얘기는 모르는 사람 있으니까. 사고형 아니면 감정형? 감정형이랑 이성형 맞죠? 이성형이. 그러면서 책은 또 하나 골라주시긴 했는데요. 오츠이치라는 이게 필명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 작가고요. 추리소설 좋아하신다고 하면서 그의 작품 세계에서도 비현실적인 요소가 많은 작품도 있지만 현실적이게 여길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했죠. 현실적인 걸 정말 좋아하시네요. 그래서 크라임 팬이실 것 같아요. 크라임 팬이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이제 풍경화 그런 거 그릴 때 자대고 이제 그 나무 그리고 진짜요? 풍경화를 설계도로 착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 음악 이야기를 골라주시면서 블랙뮤직 중에서 네오소울 좋아하는데 근데 음악은 왜 현실적이지 않잖아 사실 음악은. 근데 음악은 왜 좋아해?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 알던 비주류 아티스트들이 2010년대에 뜨고 그러면 왠지 좀 별로더라고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 틀어놓고 혼술하면서 멍 때리거나 하면서 뭐 뮤지크 소울 차일드나 뭐 이런 것들을 듣는다. 네. 우리들은 잘 모르는 블랙 뮤지션 중에서도 아주 마이너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뜨면 또 싫어. 그게 유명해지면 차버리고 또 아주 마이너한 또 그러니까 자기 것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도 내 거여야 돼. 내가 이거 포인트 맞는 것 같아. 어떻게 맞지? 맞아. 어떻게 브라우니 물어? 뭐야? 입이 안 벌어지는데 어떻게 물어요 인형이? 나 이미 현실적이야. 나 지금 사연자님처럼 되게 현실적이었지. 되게 계획적일 것 같아. 공제가 돼 있는데 입을 어떻게 열어요? 나 현실적이지. 에리카 바두 같은 사람들 뭐 저기 나오는데 보면 아주 독특한 나한테 뭐가 있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게 또 많은 사람이 좋아하면은 싫어. 싫어. 그거 무슨 심리예요?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 이 사연자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제 팬들도 항상 언니가 잘 되길 바라는데 이대로 있어줘요. 더 잘 되면 떠나가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왜 있는 거예요? 내 거 안 같은 게 좀 싫은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독점욕 같은 거예요? 그렇죠. 소유하고 있는데. 그렇지. 나만 안다는 게 설명도 할 수 있거든. 모르잖아. 그럼 이제 내가 막 어필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아는 척도 근데 내가 뭘 얘기하면 그 친구 얘기하면 그래.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너도 아는 거였어. 재미가 하나도 없어. 재미가 없어. 근데 거기서 나오는 건 이분은 다른 사람과 공유하려고 그러지 않는 거야. 내 거만. 공유를. 그러니까 친구라는 것은 공유를 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 맞아요. 나만의 독특한 것만 추구하려다 보니까 그게 친구일까? 근데 전 계속 이분의 성향이 그래서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네, 이거 제가 너무 궁금해서 작가님께 이분 과거 얘기가 사연 전체를 통틀어서 없더라고요. 가족 관계나 맞아요. 뭐 이런 그래서 혹시 물어보셨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왔다고 해요. 외동이고 경제적인 면은 평범했으나 엄마 아빠 간의 심리적인 갈등 같은 게 있는 환경에서 자랐다. 20년 넘게 골이 깊어서 5년 전에 막 출산하여 심신이 힘든 저에게 엄마 아빠 각자가 하소연을 하는 바람에 진짜 부모가 싫어졌다. 5년이 지난 지금은 양쪽 다 그냥 불쌍해 보이고 이해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분의 그 4가지 중에서 언니 서운하다 카톡으로라도 말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2번째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도 얘기 안 해줄 수 있어? 3번째 속마음으로 내 실수한 거 있나? 먼저 연락해볼까? 4번째 나를 관계 유지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뭐 이렇게 했습니다. 뭐라고 이분이 골랐을까요? 근데 나라면 사실은 3번이거든요. 내가 뭐 실수한 거 있나? 연락해볼까? 어떡하지? 근데 이분은 나랑 완전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3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제외. 꽈어. 보통 사람이 뭐가 잘못되면 원인을 나로부터 찾는데 이분은 상대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나? 이러면 4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3번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봤을 때는 2번이 확실해요. 확실해? 네.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해줄 수가 있어. 이건 뭐냐면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게 확실한 거지. 넌 내 건데. 대표님 저도 원래는 2번 되게 직언하시는 분이니까 솔직하게 2번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그 고등학교 친구랑 멀어진 과정을 보면 친구가 이제 자꾸 자기를 피하는 것 같으니까 자기도 연락을 안 하고 자연스럽게 멀어졌단 말이에요. 자기도 안 한 거죠. 그걸 보니까 이분은 뭔가 관계를 직접적으로 끊지는 못하는 분인 것 같고 이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를 좀 보신 다음에 너도 안 해? 그럼 나도 안 해. 약간 이런 타입이신 것 같아가지고 관계 유지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4번이요. 와, 되게 디테일하다. 저도 약간 이분이 총량을 맞추려는 그래서 손해보지 않으려는 사람인 것 같아서요. 4번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죄송한데 선물이 있는 건 아니죠? 없어요. 네, 없어요. 기분이 선물이죠. 저는 자부심. 자부심 기대하겠습니다. 예?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내 자부심. 자부심을 갖고. 근데 이 사연자는 너무 어떻게 보면 되게 불쌍하다고 볼 수도 있고 너무 마음이 너무 메말라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분이 또 고민이 있기 때문에 사연 이어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명확하고 솔직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말을 길게 꽈서 말하거나 앞뒤 다른 사람을 극형합니다. 일할 때 책임감이 강하며 업무 완결도 높고 실행이 정말 빠르다는 피드백을 자주 들어요.
근데 이거는 사회생활 할 때 얘기고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지인들에게는 술자리에서 유하고 허당이고 흐물흐물한 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나도 그 생각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중간에 낌새가 팩트가 나와가지고 나는 흐물흐물하다는 얘기를 들어온 줄 알았거든.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기가. 마치 부장님이 나 오늘 웃기지 않았어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어필하는 웃기지 않긴데. 현재 인간관계는 회사에서 만난 몇 그룹의 지인들입니다만 언젠가 저도 퇴사를 할 것이고 그러면 사적으로 친한 대인관계는 하나도 없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공허한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학원의 친구 엄마들과도 겉으론 친하게 지내지만 결국 그것도 끝이 보이는 관계니까요. 사람들이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 만난다, 대학교 때 친구 만난다 하면은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겉으로 보기엔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제 인생이 알맹이 없는 껍질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건지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 건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연애할 때는 성향은요 주로 2가지 케이스였어요. 보통 상대방이 저를 너무 좋아해서 매달리는데 저는 그 사람이 점점 객관적으로 보이면서 별로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차갑게 끝냅니다. 근데 만났던 남자 중에 2명 정도는 제가 훨씬 많이 좋아해서 사귈수록 집착하게 되었고 또 헤어지고도 감정 정리가 잘 안 됐던 때도 있습니다. 현재 남편과는 이상적인 전후 관계라고 할까요? 신혼 때는 많이 싸웠는데요. 9년차가 되다 보니 큰 싸움이 없고 평일에는 각자 일에 집중하고 주말엔 아이와 함께 온전히 시간을 보냅니다. 남편이 술이나 유흥을 전혀 안 하니 항상 칼퇴하고 크게 제가 뭐라고 할 일도 없어요. 꾸준히 저를 위해주는 우직한 성격, 안정적인 관계죠. 보다시피 문제가 없어 보이죠? 아니요. 당장에 답이 필요한 물음은 아닙니다. 그냥 문득문득 공허해지는 마음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뭔지 허무해지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가 보란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다녀봤고요. 저를 파악하고 신문하려는 선생님의 태도에 질려 다신 가고 싶지 않으니까요. 쉬운 성격이 아니에요. 이번에 일사라에 제 사연을 보냈는데 작가님이 사연자 프로필이라고 해서 저를 드러낼 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 혹은 음악, 책 3가지를 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자가 뭐라고 했을까? 네, 여기서 뭐라고 저희한테 답을 했는지를 맞춰보는 이거 주관식입니다. 진짜 그래서 이게 뭐야? 저는 안정적인 관계죠. 아닙니다. 전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남편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애정 관계 첫 번 2가지 케이스 중에 객관적으로 보이면서 별로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찾다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차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감정 정리가 안 된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좀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맞아.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니까 객관화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닌데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전 그게 더 궁금해요. 사실. 근데 거의 지금 뭐 사연자분들이 여러 사연을 보내주셨지만 교수님이 제일 범죄자 하듯이 훑어보는 느낌이에요. 저는 혹시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사실 옆에 살짝. 있는데 제가 약간 마상 입는 저는 항상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니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조목조목 하신 적은 처음이에요. 너무나도 해결하고 싶으시니까. 맞아요. 근데 약간 연구를 바르자면은 이분의 성격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성격 점수가 낮다, 높다 뭐 이런 걸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의 고민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이분의 성격을 말해야 되니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고민이 관계가 있긴 있어요. 뭐 이런저런 관계들이 있고 어린이집 엄마들하고도 있고 뭐가 있긴 한데 이게 또 오래가는 관계일까? 이게 언젠가 끝날 관계일 텐데 또 걱정은 계속 하시니까. 네, 관계를 원하긴 원하세요. 약간 되게 완벽하고 끈끈하고 오래가는 평생 가는 관계에 대한 약간 환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단 한 명이 뭔가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이분은 영화 속이나 아니면 픽션 속의 친구나 이런 것을 굉장히 이렇게 미화된 미화된 뭘 생각하시지만 맞아요. 현실에 그런 건 거의 없어요. 근데 현실적이시라면서 왜 그런 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해지는 거구나. 우리 같은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의 친구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고 친구 만나면 뭐 이 불알 친구처럼 이거 뭐 하고 모두 그런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도 싸우기도 하고 우리도 뭐 이게 모든 게 있는데 이분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아이디어란 타입만 계속 이상적인만 생각하는 친구의 이데아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 내가 만나는 옆집 여기 영희 엄마는 도구적이니까 좀 이따 끝날 거야. 요건 3일짜리야. 요건 5일짜리야. 근데 우리 둘째 아줌마랑은 1년짜리야라고 지레 자를 딱딱딱 대는 거예요. 답정이에요, 답정. 네, 답정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 사귀어 조금 더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인생을 50이 넘어 60이 넘어서도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분은 너무 뭔가 딱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부러운 게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때 친구 만난다 그러는 게 부럽대요. 그러니까 오래된 친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럽다고 하는데 좀 우리 솔직히 오래된 친구들을 꾸준히 보고 있나요? 초중고 대학교 친구 중에 연락하는 친구 단 한 명도 없거든요. 저는 사실은 10대, 20대 때는 제가 인간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친구가 오래가는 친구가 없으니까 근데 동생이나 주변 친구들을 보면 뭐 초중고등학교 때 단짝 친구들이랑 연락하고 뭐 1년에 한 번씩은 꼭 보거나 하니까 내가 오래가는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저는 취업을 하고 나서 저랑 이렇게 성향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너무 오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막 그러잖아요. 막 사회에서 만난 친구 가짜다 이러는데 사실 저는 제 주변에 너무 좋은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이 있고 오히려 초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성향이 맞다기보다 맨날 보니까 일상생활을 공유하면서 같이 있었던 건데 그 우리들의 선생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선생들도 지들도 그렇게 못하면서 가르친 거예요. 드라마도 막 섹스앤더시티 이런 거 보면 셋이서 막 완전 끈끈하게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데 근데 자꾸 거기에다 보고 내가 그럼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안 맞으면 내가 이상한 거지. 그렇죠. 저는 초중고 친구, 대학교 친구, 그다음에 지금 사회 친구까지 다 있어요. 다 있죠. 그리고 매번 보고 연락도 자주 하고 그래서 술을 계속 먹어요. 계속 봐야 되니까. 그리고 반대로 이제 팩폭을 애나한테 하게 되면 술을 안 먹고 볼 수가 있는지가 이제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회 친구들은 모르겠네. 그러니까 왜냐면 다 술쟁이들이라. 제 말씀은 술 때문에 만나는 건지 만나기 위해서 술을 먹는 건지가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애나 생각이고. 그래? 그러니까 조금 그 사람들이 나를 그 사람들이 나 술 먹으려고 만난다고? 오늘 선생님은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착각이고 계속. 근데 울어. 저는 근데 그 초중고 친구들을 지금 대학교까지 왜 만나냐면 지금 성향 얘기를 하셨잖아요. 전 성향이 안 맞으면 쳐내요. 그때 쳐냈구나. 예전에 언론 전 처음부터 쳐냈던 언론 냈으니까. 초등학교 이미 학교 생활 때. 네, 1학년 때부터 그랬어요. 저는 좀 웃기니까 애들이 항상 다가와요. 맞아. 놀자 이래. 맞아, 인기 많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동성한테 인기가 많죠. 근데 오면은 애가 딱 느낌이 안나 네가 참 좋아 이런 애들 있거든. 그러면 나는 저리 가. 얘는 나랑 안 맞아. 의외로? 싫어. 나는 막 앵기고 이런 게 너무 싫어. 근데 우직한 애들이 몇 명 있어요 반에. 그럼 점심 먹을래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대답을 대답을 그럴까? 이런 애들하고 이제 나는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친구들 뭐 독수리 오영재라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뭐 짓잖아. 뭐 소방차라던가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그 상황이 비슷하면 오래 만나져요. 결혼도 다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러니까 아빠들의 입장 공감하고 전화해가지고 너 뭐 하냐 했더니 나 숨쉬게 좀 나오라고 좀 해줄래? 막 서로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유대가 되는데 뭔가 계속 싱글인 친구는 오히려 안 만나죠. 못 만나게 되고 상황이 다르니까 그 친구가 나 길 가다 누구 만났어 그럼 뭐가 이렇게 돼버리죠 제가. 그래서 그냥 같이 공감하는 친구들을 계속 만나는 것 같아요. 아빠들. 사실 어렸을 때 지금 말씀 안 하시지만 엄마 아빠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심리적으로 평범하지 않은 어린 시절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친구들한테 노출되기 싫어했겠죠. 보여주기 싫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관계가 이렇게 공감되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저희 집이 진짜 풍지박살? 저번에 내가 뭐라고 했더니 풍지박산? 풍비박산에. 풍비박산? 그래 풍비박살. 느낌은 왔어요. 네. 알아는 듣잖아. 네, 그럼요. 근데 내가 그렇게 됐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어디 가서 친구한테 말하기가 좀 되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없는 상황이어서 내가 어리니까 어디 친구네 집에 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친구한테 막 엄마가 없어서 이런 상황이어서 내가 너네 집에 있어야 될 것 같아 말을 못 하잖아.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약간 말을 섞으면서 그 친구도 좀 진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말하는 게 이게 뭐라 하지? 정신적으로 되게 도움이 되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털어내는 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 있다는 게. 그걸 되게 일찍 터득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선생님한테 가면 소리나 듣고 이런다고. 그게 그러니까 아니라 신문이라고 하잖아요. 신문. 당연히 말하러 간 거 아니야? 저도 그 아니 신문 당하러 간 거잖아요. 돈 주고. 근데 이걸 신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그렇죠. 자체가 나를 뭔가 보여주고 싶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난 좋은 사람이야. 난 완벽한 사람인데 자꾸 아니라고 선생님처럼. 그건 네 생각이고. 신문했다. 그게 싫은 거야. 그게 싫은 거야. 로이 이번에 별 못 받을 것 같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별 줄 사람은 없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맞아. 네. 근데 저는 이분의 좋은 점은 이렇게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가시고 허무하다는 거에 대해서 왜 뭐가 문제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사연 보내고. 네, 맞아요. 그래서 뭔가 바꾸고 싶은 마음은 있으신데 그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몰라요. 문제 있는지도 몰라요. 인지도 못하는구나. 네, 인지도 못해. 이분은 그래도 뭔가 잘못됐고 내가 좀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내고 노력을 하시는 거죠. 타인이 본인에 대해서 알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상담 선생님도 공격을 본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근데 요거는 상담 선생님이 방법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공감적인 걸로 했어야 되는데 그냥 질문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상담 선생님을 바꿔보는 것도 필요해요. 다른 데 가본다든지. 근데 이거는 또 뭐는 이래. 그래서 난 아니야. 뭐는 이래.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회피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분의.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그렇죠. 사실은 내가 되게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어. 그래서 내가 뭔가를 다 바쳐갖고 이 남자랑 결혼을 해. 그래서 뭔가 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팩트 폭행인데 남편은 그냥 대충 맞아. 우리는 뭐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 그러니까 적당히 살아. 적당히 살면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표현이 그렇지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사연자가 저를 굉장히 싫어하겠죠. 근데 계속 삶의 그런 느낌이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주간식이 오랜만에 이분이 저희가 궁금해서 프로필 이렇게 해서 좀 보내주세요라고 했을 때 저에게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아까 전에 그 의사 선생님도 신문하는 거 같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까지 다 말해야 되나요? 정보를 제공해야 되나요? 이런 느낌? 너 실력 그 정도밖에 안 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비슷해. 느낌 비슷해요? 하세요. 자, 쭉쭉 얘기하세요. 아니 왜 갑자기 주관식으로 했어요? 주관식은 어려운데. 저는 범죄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좀 톡 쏘아붙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자기도 일반인들과 똑같다는 생각으로 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안 보내지 않아요? 꼭 다 안 보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도 지금 여기에 속해 있다. 자꾸 뭐 그런 식으로. 꼭 보내야 돼요? 이런 느낌? 꼭 보내야 돼요. 이런 느낌?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걸로 파악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렇죠. 그런 거. 나비님 이쯤에서 공개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이 정확하셨는데 그렇죠. 사람은 다면적인데 그걸로 표현이 되나요? 라고 저희에게 답을 보내셨어요. 책이나 영화. 네, 나한테 다 보여줄 수 없다. 우리 그딴 걸로. 단발머리 PD가 진짜 싫어. 죄송해요, 사연자님. 죄송해요. 근데 그건 되게 모순적인 게 본인은 그렇게 다면적이라고 자기를 생각하면서 왜 친구나 맞아. 자식이나 남편은 다면적일 거라는 생각을 왜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야. 나는 완벽해.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조금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남편은 이 정도면 통과? 이런 느낌인 거야. 그리고 조금 거리 두고 헤어지면 그래 넌 별로인 애야. 나 또 찾으면 돼. 얘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이 사연조차도 그런 거예요. 내가 여기 보내서 내가 뭘 느끼겠어. 이 정도 나오겠지. 이 사연자가 말하는 게 조금 듣기가 거북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평상시에 친구들한테. 친구들이 자기는 이성적으로 얘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칼이 박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떠나가지. 아까 그거는 사실은 뭐 아까 또 피곤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은 신경 쓰지 말고 너 정직원 준비나 해. 이건 진짜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큰 상처를 내는데 설마 아니겠죠. 다른 때도 그랬을까.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 사연자분도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말하는 법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쩌면 이게 이게 저희가 계속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제 가고는 있지만 이 사연자분의 생각을 해보면 표현은 안 했지만 사실 저 말할 줄 몰라요. 어떻게 말하는지 몰라요가 말을 하고 싶고 이 사연으로 이 피디님들한테 사연을 주고 싶지만 그거조차도 안 되는 거야. 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야. 회원님 말씀 저 전적으로 공감해요. 그러니까 말하는 법과 사귀는 법과 뭔가 공감하는 법을 모르는 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게 약간 문제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성인이 되면은 그걸 누가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직업만 먹고 사는 거죠. 근데 한참 뒤에 가면은 내가 이상한데라는 걸 계속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총 맞은 구멍처럼 고함이 느껴지는. 박주지 않는 수 있는. 사회생활하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일은 잘하고 오히려 능력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 더 일을 잘해요. 그냥 끝맺음이 확 하니까. 딴 생각도 안 하고. 그래. 회사에서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저 사람 잘라 그러면 알아서 잘라주고 얘를 쉽게 말하면 그걸 했는데 이분은 그거를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자, 우리가 이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솔루션으로 상담사분 한 분씩 이제 좀 우리가 어차피 이분은 샤머니즘 따위는 저는요 영화가 지금 무가치야 다 그러는데 나는 영화도 안 보는데 타로를 일단 신의 말이잖아. 일단 신의 말. 뭐라고 신의 말. 말입니다. 신의 말이다. 잘 들어라. 애나 신의 말이야. 38이면 나랑 동갑이잖아. 네, 친구야. 샤머니즘의 기대도 좋아. 근데 다양한 경험을 또 해보면 방법을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너무나도 일방적인 생각만 하시니까 맞아. 좀 봐줘요. 화투점이라도 좀 봐줘봐요. 제발 좀. 사연자 고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겉으로 보기엔 문제 없어 보이지만 인생의 목적이 뭔지 허무해지고 나는 마음이 늘 공허한 사람 같습니다. 아, 친구들이 왜 떠났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네, 친구들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진짜 팩트 폭격이 되겠다. 아니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여기서도 나오면 큰일 나는. 들으면 큰일이지. 무슨 대표님 계속 걱정이요? 계속 마음이 되게 여리신 것 같아. 아니 사연자를 걱정하는 거야, 나를 걱정하는 거야. 애나님 걱정해주세요. 모른다. 사실 나도 무서워. 오줌 싸고 있어요 지금. 지금 그 의자 천이 촉촉해졌어요. 네. 나는 뭐 맨날 패풍을 하고 싶나? 방송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저 실제로 만나면 되게 자상해요. 아니에요. 자, 친구들이 왜 떠났을까요? 끝이 보이는 타로. 자, 친구라는 단어 참. 그죠. 참 그래. 어떡해. 잘 나왔으면 좋겠네. 그러게 차라리 정깨는 안 그렇다고 나왔는데. 잘 나와야지. 뭐야. 뭐가 좀 무슨 뭐야. 칼 푸른 게 나오네. 칼이 나왔어. 길다란 막대기 같은 게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요. 표정이 어두워요. 아니 근데 막 되게 나쁘지도 않아요. 그래요? 네, 그냥 뭐 되게 좋은 것도 아닌데. 네. 일단 이 첫 번째 카드 기사예요, 이 친구가. 근데 친구를 처음 사귈 때 되게 저돌적으로 나랑 친해져야 돼. 넌 나랑 친해야 돼. 이분이 그런다고요? 약간 그렇게 친구를 좀 사귀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적극적이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남의 기분은 생각 안 하고 나랑 만나야 돼. 그러니까 왜냐면 이 지금 말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막 출발 직전. 맞아. 출발 직전에 우리가 출발 직전에 제일 힘이 세잖아요. 그렇죠. RPM이 엄청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막 자기 감정을 그냥 계속 주입을 했던 것 같아요. 넌 나랑 친해져야 돼. 그리고 지금은 본인이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본인 자체도. 근데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얘는 너무 이성적이야. 얘는 너무 기계 같아. 공감을 재미없어. 막 이런. 근데 뭐 얘기를 해도 벽에다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든 거예요. 근데 결론? 친구들은 되게 지금 행복해요. 우리 사연자분이 없이도 지금 완성되어져 있는 뭐 그냥 굳이 뭐 우리 사연자분 없어도 다 잘 지내고 계시는 그러니까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 사연자가 굳이 중요하지 않은 거지. 그냥 난 편하고 행복하니까. 이게 만약에 질문이 달라졌다면 뜻풀이도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연자의 지금은 어때요? 라고 이거랑 친구들의 지금은 어때요? 랑은 좀 달라지는 거죠. 이 카드 해석이. 손님들은 나중에 경험하는데 이 사연은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워갖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마다 우물이 있대요. 우물이. 근데 깊이가 사람마다 다르대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얕은 우물을 마음의 우물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담을 수도 없고 근데 쉽게 말라버리고 그런 게 반복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나 사람들한테 어렸을 때 깊은 우물을 파라 같이 마실 수 있게 하는 이 우물을 파라고 하는 이유도 그런 건데 이분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성장하기 전에 얕은 우물을 만족하고 사셨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일종의 자기 보호 본능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거만 있으면 돼. 나는 한 컵만 있으면 나는 충분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거는 쉽게 마셔버릴 수도 있고 마셔버리고 나서는 갈증이 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좀 조금 크고 깊은 우물이면은 그러지 않을 텐데 계속 거기에 대한 갈망이 계속 있는 걸 반복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깝고 근데 이거는 이분처럼 무슨 정신과나 이런 데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신병도 아니고 말하자면 일종의 관계 허무 같은 거죠. 옛날에 이런 분들이 이제 어른들이 찾아가고 그러면 이제 신내림을 받으라 그러고 왜냐면 이제 인생이 허무하고 그러면 다른 세계로 가라고 하고 뭐 출가하시오 뭐 이런 그러니까
종교를 믿거나. 그렇죠. 철학적인. 왜냐하면 생각의 깊이를 넓히라고. 근데 어릴 때는 넓히는 것은 교육이지만 나이가 들어서 넓히는 거는 종교거든요. 종교라는 건 흔히 말하는 신내림 받아라 아니면 뭐 출가해라 이런 것들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안 되죠. 왜냐하면 자기 삶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느끼는 이 허무함이라든 이런 거는 그 같아요. 이분의 정신적인 걸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답을 내놓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 이걸 뭘 배우라 아니면 뭘 해라 이런 것도 안 되는 거니까. 다만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오늘은 굉장히 강하게 지적질을 많이 한 거는 좀 깊이 자신의 얼굴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티오님 말씀이 저 진짜 공감하는 거는 말하는 방법과 사귀는 방법 훈련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태호님과 연극을 하시거나 태호님의 제자로 들어가셔. 이건 농담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관계를 할 수 있는 약간의 훈련도 좀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 태호님도 원래 학교로 되어 있는 해결? 네. 선생님 말씀하셨지 뭔가 누군가의 그걸 해결하기는 좀 어렵고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생각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정답도 되게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고 그냥 빠져서 그냥 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블럭이라도 하고 이거 하면 완성이 될 거가 아니라 그냥 마음대로 눌러보고 이런 연습이 가장 기초적인 연습을 해야 누군가도 얘기를 할 수 있고 누군가가 왔을 때 크게 상처도 안 받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상한 사람이지 맞아 난 앞으로 이래야 돼 이 생각이 저는 절대 못 고쳐요.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절대 이거 고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맞아 난 원래 이래 나를 인정하고 그냥 뭔가에 집중하다 보면 옆에 사람도 붙게 되고 질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지. 맞아 과거에 난 이랬으니까 이 사람의 또 잘해야지 이런 순간부터 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뭔가 시작을 한다는 생각으로 과거는 이랬지만 앞으로는 이럴 거야 이런 생각도 없이 자연스럽게 뭔가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사람 받아들이고 편하게 뭔가에 좀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단순한 거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뭔가를 틀에 딱 맞추지 않는다고 세상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뭘 맞추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되게 나쁘게 보지도 않아요. 맞아요. 별로 관심 없어요.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살면서 오는 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1, 2년만 해보면은 분명히 주변에 사람이 남을 겁니다. 맞아요. 네네. 그 사람이 친구입니다. 맞아요. 됐습니다. 자, 우리 사적인 서점의 테라피를 좀 맛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기대가 큽니다. 네. 저는 처음에 이제 사연을 딱 봤을 때는 그냥 고독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다들 시간이 지나면 관계가 끊어지고 이런 것들은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이제 이런 에세이나 소설 같은 걸 고르려고 하다가 이분의 취향이 또 그런 걸 안 읽는다고 하셨잖아요. 남의 얘기 뭐하러 들어? 네, 그리고 이렇게 뭔가 공감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고 근데 책 처방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분이 안 읽을 것 같은 책은 절대 처방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읽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책이어도 그래서 이분이 읽으실 수 있는 추리소설 같은 느낌을 주는 것 중에 그리고 이분이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논리적이고 이렇게 좀 명확하고 인과관계가 납득이 되고 이런 걸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에거서 크리스티의 책을 봄에 나는 없었다라는 책을 가지고 왔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에거서 크리스티가 추리소설의 여왕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노년에 좀 개인적으로 되게 힘든 일을 겪고 필명으로 발표한 소설이에요. 자기 이름 말고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추리소설의 대가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심리 서스펜스인데 사연자님과 되게 비슷하신 분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남편은 굉장히 유능하고 자상하고 아이들도 이제 3명이 있는데 다 잘 자랐고 그리고 집도 좀 부유하고 그래서 굉장히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중년 여성 조앤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이 조앤은 자기 삶이 굉장히 행복하다고 믿으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막내 딸이 결혼을 해서 남편을 따라서 이제 바그다드로 가 있는 상황인데 아프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간병을 해주러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고등학교 때 동창인 블란치라는 친구를 만나요. 근데 그 친구가 학교 다닐 때는 되게 인기 많고 예쁘고 이랬던 친구인데 지금은 너무 늙고 추레하게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랑 나랑 속으로 약간 비교를 하면서 저 친구 좀 실패한 인생인 것 같아. 상대적으로 나는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블란치가 자꾸 자기 가족에 대해서 이상하게 얘기를 언뜻
하는 거예요. 너 사실 막내딸 막 너네 남편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져서 빨리 헤어지고 자기는 다시 이제 런던으로 돌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기차를 타러 가는데 그때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기찻길이 다 끊기고 어쩔 수 없이 그 숙소 옆에 고립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또 사막이에요 하필.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숙소에만 있어야 되는. 그 손님도 자기 한 명밖에 없고 그 호텔에 있는 사람도 외국인이고 그 호텔 관리인도 나가면 사막이고 자기가 읽을 수 있는 책은 한 권인데 다 읽어버렸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잠도 잘 수 있지만 생각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중요한 한 문장이 있는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자신에 대해 뭘 알게 될까라는 게 이 되게 중요한 한 문장이고 그래서 조연이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자식들에 대해서. 아까 그 여자가 말했던 게 생각이 막 나는 거야. 그 얘기를 생각하면서 그게 무슨 말이었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자기도 의심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알게 되는 게 무서워서 피했던 진실들이나 자기 자식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살짝 생각은 했다가 그냥 이렇게 덮어놨던 일들이 막 자기를 덮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날 며칠 동안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주한 결론이 남편은 사실은 되게 농사를 짓고 싶어 했는데 조앤이 변호사를 하라고 굉장히 푸시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변호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굉장히 유복하게 자랐는데 남편은 여전히 농사를 짓고 싶어하고 굉장히 그 일에 스트레스를 받아 하지만 자기 아내한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말해봤자 이 사람은 안 들을 테니까. 그리고 자식들도 엄마를 굉장히 싫어해요. 엄마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근데 엄마한테 말해봤자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막내딸도 바그다드에 가 있는 이유가 빨리 결혼해서 집을 나가고 싶어서. 근데 이런 것들을 갑자기 이제 마주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무너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그 결말은 이제 책을 통해서 직접 확인을. 너무 재밌다. 뭐예요? 너무 재밌어. 해보시면 되는데 이런 그래서 책을 이렇게 하게 하시는구나. 오시면은 이렇게 해서 마지막 얘기 안 해가지고. 아니 나는 여기서 한 권 사면 계속 갈 것 같아. 계속 갈 것 같아. 다음 책은요. 다음 책은요. 상술. 아주 잘하네. 제가 이 책을 골라온 이유가 사연자님 사연을 쭉 봤을 때 상대방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상대방의 그때 기분이 어땠을지, 상대방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근데 난 걱정이야. 그 얼마나 그 당사자는 그게 힘들 거 아니야. 내가 그랬던 안에 마주하는 게. 나는 뭐 근데 이게 모두가 사실 저는 이 책 읽다 보면 처음에는 조앤이 되게 막 꼴보기 싫거든요. 이 사람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라? 근데 뒤로 가면 약간 연민 나는 나도 그런가? 나는 어때? 나도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나도 조앤처럼 사실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절대 비웃을 수 없게 되고 이 책을 읽고 나면 되게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었던 자기 안의 진실과 마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책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지만 저는 한 번쯤은 누구한테나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 우리가 상처받기 싫어서 제가 먼저 날 버릴 것 같으니까 내가 먼저 끊는다거나 상처를 받았는데 사실은 나 안 받았어, 나 쟤 별로 안 좋아했어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많죠. 근데 저는 한번 사연자님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바닥을 찍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처절하게 막 울어도 보고. 그래서 내가 오늘 막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친구들이 이렇게 끊겼을 때 막 매달리지 않잖아요. 왜 그랬어? 왜 나랑 연락을 끊었어?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좀 뭔가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그런 용기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가져갔어요. 부모 갈등을 보면서 울거나 약해지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맞아요. 수 있다는 자기 방어의 요소로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난 도대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남을 또 배려해야 되고 나 자기 중심적이면 안 된다고 막 그러더니 아니야 내 자신을 또 사랑하래. 그냥 살면 돼요. 너한테 애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너 잘 살고 있는 사람 대한민국 10순위 안에 너 들어있어. 걱정하지 마. 잘 살고 있어요. 뭐죠? 설정 가득한 허구의 세계.
그래서 오늘 포기하려고 했어요. 사실 솔루션. 진짜? 네, 왜냐면은 상처 받았네. 상처 저 받았죠. 왜냐면 이 친구가 그 취준생한테 한 말처럼 맞아. 네,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맞아. 이런 말을 계속 해오면서 본인이 살아오셔서 아마 친구들이 조금씩 네,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벌써 절규각인데. 그래도 DVD도.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이번을 계기로 영화를 좋아하게 될 수도 있어. 제가 고른 영화는요 우리들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시작하는 장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가위바위보에서 편 뽑았잖아요. 계속 기다려. 얘 나 언제 뽑을까? 그렇지만 얘는 저럴 때 존나 쫄려. 맞아. 초등학교 때 존나 쫄려. 되게 쫄렸네요. 엄청 쫄린 건데. 이 친구를 더 쫄렸던 이유가 왕따입니다. 왕따예요. 이선이라는 친구인데요. 보라라는 친구가 공부도 잘하고 주도적으로 얘를 따돌려요. 안 돼. 보라라는 친구가 있어요. 잘 나간 애들이 더 그래. 맞아.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또 친했어 보라랑. 그래서 다시 잘 지내보고 싶어가지고 우정 팔찌 같은 거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서 얘 생일이라서 딱 갔는데 보라가 일부러 딴 데를 알려준 거야. 매기려고. 그래가지고 우울해서 오고 있는데 이게 방학 전이에요. 방학 전에 근데 막 전학 온 친구가 있어요. 지아라는 친구인데 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상황이 모르잖아요. 둘이 또 친해져요.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그 팔찌도 얘한테 채워주고 같이 뭐 말 못할 나의 약점, 고민, 비밀도 서로 털어놓고 봉숭아물도 서로 이렇게 딱 들이어주면서 친하게 지내자 하고 딱 계약이 됐어. 계약이 되니까 갑자기 보라가 다시 또 지아를 영입을 하더니 지아가 갑자기 또 차갑게 돼요. 전학생도? 지아도 다시 차갑게 구는 거야. 왜 그래? 야, 왜 그런데? 왜 그래? 난 물어볼 거야. 네. 근데 보라가 약간씩 또 이 서로를 공격하게 상황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지아가 크레파스를 선물로 줬는데 갑자기 지아가 보라랑 손잡고 오더니 야 그때 나한테 가져갔던 거 왜 안 줘? 선물인데? 선물해놓고 야 그거 나한테 선물로 줬잖아. 내가 너한테 언제 선물로 줬어? 빌려간 거잖아.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굉장히 막 그런 관계에서 서로 이렇게 막 핥히기 시작하니까 얘도 이제 서로 비밀도 얘기하고 약점도 알잖아요. 그래서 좀 친하게 됐으니까 그 우리의 주인공 그 선이도 야 너 전에 있는 학교에서 엄청나게 심한 왕따였다며. 어머. 애들 막 엄청 앞에서 야 내가 언제 얘도 공격을 했네. 그러면 서로 막 핥히고 싸우고 우당탕탕하고 몸싸움까지 하면서 이 둘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될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에? 뭐야? 둘의 관계가 왜 이래? 여기서 입질만 하. 나 이런 식으로 이게 낚시꾼들이야. 다 알려주면 안 보거든. 이게 사실 또 친구 관계라는 게 어려워요. 어른들도 어렵죠. 저도 어렵고요. 그 다 큰 척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 다 애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아 때문에 이제 고민에 빠져 있는 선이한테 선이 남동생이 있어요. 굉장히 귀여운 친구예요. 윤이. 그랬네. 윤이가 자기가 눈 보면 좀 멍들어 있죠. 친구랑 싸웠어. 싸운 얘기를 막 하는 거야. 연우가 나 때려서 나도 쫓아가서 연우도 탁 때렸어. 그러니까 언니인 선이가 그래서 같이 놀았어. 이러는 거야. 야 다시 때렸어야지 라고 하니까 그럼 언제 놀아? 난 그냥 놀고 싶은데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답이 거기 있죠. 네. 부처야 뭐야 쟤. 네. 제목이 우리들이거든요. 우리들. 갈등은 언제나 있잖아요. 싸우더라도 다시 가서 놀아야 된다. 놀고 싶으면. 지금 이 사연자분은 놀고 싶잖아요. 친구랑. 맞아. 놀고 싶어 하는데 어떤 사소한 갈등 싸움도 그냥 거기서 정리 계산 0-1 됐으니까 끝.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못 돼요. 네. 한 가지 또 도움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프로필 달라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파악합니까 인간을 그 세계로. 근데 이거 우리의 놀이고 이 놀이의 규칙인 걸 얘기해 준 거잖아요. 오징어 게임이야. 네. 근데 우리랑 놀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면서 야 그게 무슨 놀이 규칙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안 놀겠다는 얘기처럼 저희는 들려요. 사연자는 아니어도 네. 우리는 맞아. 저희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나 지금 화가 많이 났던 거예요.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상담 선생님도 그렇고 공격하고 싶어서 그런 맞아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놀고 싶고 얘기를 듣고 싶고 같이 관계를 맺고 싶은 거니까 와서 같이 놀자. 우린 놀 준비가 되어 있다. 맞아.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네. 오늘 별 밝겠는데? 원래 좀 독한 걸 하려고 하다가 망상해가지고 영화 싫어한다는 얘기 때문에 저는 누가 별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못 받으시고
그거는 제가 확실히 백강 교수님? 네, 타로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나 제외, 교수님 제외야. 이번 주에.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너무 어려웠어요 이번 사연. 네, 그리고 저는 더해서 영화나 소설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간접 체험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안 하시다 보면 더 어려워지실 수밖에 없으니까. 네, 좀 어쨌든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좀 객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봤습니다. 네. 자, 어쨌든 사연자분께서 안 주실 수도 있는데요. 별표지 있습니다. 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혹시 저희도 별을 받으면 가능한 건가요? 네. 달 수 있냐고요? 네, 별 가능. 주시나요? 택배나 뭐 이런 네, 걸로 반값 받나요? 택배로 드릴게요. 아, 그래. 기대해 볼게요. 네. 자, 이렇게 주제 제한 없이 어떤 고민이든 상관없이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1사라의 팟빵닷컴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우리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저희 전화번호 꼭 기입해서 보내주세요. 나비디님. 네, 아시아 공정무역 네트워크에서 볶음 캐슈넛과 더치커피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 중인 화면 캡처해서 1사라의 팟빵.com으로 성함, 연락처, 주소 보내주세요. 메일은 공지란에도 기재돼 있습니다. 두 번째 협찬 선물이죠. 친구 생일 선물, 집들이 선물, 결혼 선물. 뭘 해야 할지 고민되실 땐 이츠마이플라워 탄생화 디퓨저를 선물해보세요. 월별 탄생화로 만들어 특별하고 핸드메이드로 디테일이 살아있어 고급스럽습니다. 이 제품은 1사라 유튜브 보시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 매주 5분 선정해서 선물로 드릴게요. 받고 싶다. 네, 감사합니다. 끝냈다. 자, 오늘은 무려 두 분의 게스트분들을 모시고 정말 뜻깊은, 어렵지만 또 그래 끝나고 나니까 조금 그래도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뿌듯한 기분도 저희 있습니다. 네. 네. 두 분 어떠셨나요? 네, 너무 재밌었고 제가 팟빵 열혈 팬이거든요. 네, 그리고 혹시 기회가 되면 제 사연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궁금한 거죠. 나도 뭔가 받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표현을 못하는 게 저도 그럴 수 있거든요. 사연자처럼. 그래서 혹시나 기회가 되면 저도 저의 고민을 갖고 한번 1사라에 꼭 한번 다시 오고 싶습니다. 네. 님이 퇴장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 많이 웃고 너무 많이 찌통을 느끼고 약간 감정의 그 오락가락을 되게 많이 느끼고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연자님이 어쨌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수리수리 행복의 주문을 약약 걸어봐. 님이 퇴장하셨습니다. 행복은 없어요. 아니야.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니야, 너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사람 10년 아니야. 아니, 맞다니까. 행복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지는 거야. 제가 모든 게 있어. 기대는 무조건 실망이 됐다. 100일, 기념일, 뭐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선물하면 뭐 아쉬워. 근데 느닷없는 장미꽃이 엄청난 임팩트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뭐 행복은 올 거야. 그래서 오는 행복은 행복이 아니라 갑자기 왔을 때 그걸 행복으로 느끼잖아요. 우리는. 너 3이라고. 승리 점점 올라가고 기대하지 마세요. 네. 자, 우리 애나. 제가 오늘 팩폭을 좀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이렇게 생겨먹은 걸. 네, 왜냐면 사람들이 그 댓글에 사연자분 무슨 뭐 많이 놀리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연자분 상처받지 않을까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당신들 감정 아니에요. 사연자 감정이지. 그걸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모두와 싸울 거예요 지금? 난 신이랑도 싸워. G.O.D. 다. 너 싸우고 싶은 사람 대한민국 1위. 나는 다 싸울 거야. 알겠어요. 네. 사이좋게 지내요. 님이 퇴장하셨습니다. 우리 사연자분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다만 방법을 모를 뿐이니까 조금만 한 발만 나가시면은 다른 세상이 열릴 것이다.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 그 세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님이 퇴장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아까 맘상에서 안 하려고 했다고 삐돌이네요. 의외로. 진짜 맘상했었는데 딸이 생각이 나가지고 딸이 그러니까 표현을 잘 못하는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좀 부족해가지고 약간 좀 일부러 세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서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안아주고 싶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은 친구야 놀자. 우리는 깐부잖아.
님이 퇴장하셨습니다. 나도 내가 말을 세게 하는 게 자존감이 낮아서인가? 그건 자존감 높은 거 대한민국 2위입니다. 쎄. 자, 우리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안녕.